일단 올해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된 표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패널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필요한 부분 더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윤문까지 해서 그래도 제가 오늘 보니까 또 좀 고칠 게 있던데요. 한두 개. 뭐 끝이 없죠. 받으신 게 어제쯤 아마 받으셔서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보셨을 것 같고, 사실 우리 표준안이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게 아니라서 쓱 한번 보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분량이라서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운영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7개교, 화면에 자료 나타나죠. 지금 27개교가 됐는데, 말은 27개교인데 올해 처음 실시한 기관장 컨설팅이 9개 학교나 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실시한 사후 컨설팅, 사실은 이제 평가의 의미가 있는데 12개교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루어진 컨설팅은 기본 5개교, 심화 1개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가가 있었던 작년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마 그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관장 컨설팅은 대체로 기관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현직 기관장인 분들이 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 컨설턴트 분 중에 컨설팅 연구년으로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건데 불만 갖지 마시고 컨설팅 연구년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이 어떻게 될까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내년 정책에 따라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컨설팅 외에 또 어떤 요구가 교기원에 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설팅은 교기원의 가장 근간 사업 중 하나고 실제 교기원이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실적을 남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쨌든 지속은 될 거고, 저희가 올해 작업한 표준안 수정도 그와 토대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올해 적은 숫자에 비하면 기본 컨설팅에 국립대학들도 있고 해서 또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컨설팅이 첫 해인데 꽤 인원이 많았다. 학교가 꽤 이 정도면 첫 해치고는 많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모니터링하고 우수 개선 대학은 나중에 발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총 12대학 중에서 대전대, 중부대, 우송대학의 최우수 개선 대학, 말씀처럼 개선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지 지금 상태가 최우수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서 그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상 이름이 최우수 개선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학대학, 한라대학, 동아대학, 장신대학, 장원대학, 우수 개선 대학. 매년 저희가 그런 딜레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을 주는데 실제로 객관적인 수준은 그게 무슨 최우수야 이런 문제 제기가 저희 컨설턴트 내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최우수 개선, 우수 개선, 한남대학은 개선, 그리고 세계대학은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도저히 줄 수 없다. 너무나 잘못된 사인이 나간다 그래서 세계대학은 그냥 넘어가는, 충남대학도 그랬네요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표준 모델 개선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받았고, 마지막에 이제 윤문 작업원 팀에서도 그 다양한 걸 놓고 마지막까지도 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항상 고민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반영과 관련된 어떤 원칙이라면 원칙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서
사실은 재작년 겨울부터 얘기가 나와서 작년 겨울 방학 때 이렇게 1월, 2월, 3월 초까지 일종의 TF팀이 상당히 많은 횟수를 모여서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문제를 고민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초안을 전문가들한테 또 작년 5월 달에 전달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서면으로 들었을 때 그 당시까지의 이제 그 개정안의 과정이었는데 이건 뭐 지금 지나갔으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걸 어느 정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는 회의를 7월 달에 했고 그리고 그걸 또 표준안 개편 TF팀 전체가 공유하면서 안을 만들어서 그 주요한 요소가 이제 큰 의미의 명칭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그 지난번 여름에 보셨던 그 교양 기초 소양을 기초문해 자유학의 체험 소양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순서도 바꾸자라는 얘기를 여기서 결정했고요. 기초문해 쪽에도 내용의 변화를 좀 뒀습니다. 뭐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이 BSM에 해당되는 걸 기초문해에 그대로 둘 건가, 자유학계로 갈 건가에 대해서 거의 의견 통일이 안 되는 두 가지 의견들이 지금도 여전히 병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에 다 두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마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자유학의 이수 원칙을 학교 자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놓을 건가 말 건가 어쨌든 놓자. 그래서 영역을 나누면 그게 학문 단위 영역이건 주제 단위 영역이건 영역에서 최소 한 과목 3학점 이상 총 18학점 이상이란 걸 규정을 하자라는 게 그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자유학의 교과 과정에 학문 중심, 주제 중심 중에서 본문은 학문 중심만 놓고 주제 중심은 사례로 주자라는,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그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된 안을 작년 8월 달에 컨설턴트 연수할 때 라마다 신도림 라마다 호텔 오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자리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여러분 의견을 또 조별로 받았고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예민하고 또 예리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그 작업을 갖고 이제 그 윤문팀이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문팀 앞에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놓여졌고 그래서 윤문 이상에 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본적인 방향은 가능하면 표준안을 좀 슬림화 시킨다. 슬림화 잘 되지 않는데요. 슬림화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좀 관계없는 건 쳐낼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 두 번째는 이 표준안을 보게 될 분이 우리 컨설턴트가 아니고 학교에 있는 현장분, 특히 교양교육을 잘 모르시는 어떤 담당자나 심지어 직원분들이 이 표준안을 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안에서 새로운 의견이 나왔을 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안을 그대로 윤문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의견도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는데 그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 첫 번째는 약간 감상 차원의 의견도 있으시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아닌지 분명한 이유는 없으신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본인한테는 분명한 판단인 거죠.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다 수렴을 할 수가 없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기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아마 8월 달에 보셨던 그 시안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이전 안으로 다가간 부분이 있고 물론 또 전에 안에 부족했던 부분은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첨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논의를 못하고 또다시 이제 그 일부 전문가분들께 의견을 받아서 고쳐진 또는 첨가된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소폭 수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돌이켜 보면 처음 표준안을 만들 때는 우리 손동연 선생님께서 아주 골격을 만드시고 또 목표 같으면 그 관련 전공자들한테 하나씩 맡기셔서 검토를 하고, 그때는 이 표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룹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의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되면 표준안이 됐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좋게 보면 교양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만큼 우리 내부에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예를 들면 글이라 보니까 고치면 또 고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약간 취향이나 문체에서 오는 어떤 의견도 있고, 그래서 기본 원칙은 가능하면 확실한 근거, 이유가 없는 부분은 또는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가능하면 덜 고치는 걸로, 이런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표준안 고친 부분을 띄워서 그 문장 구조 정도 또는 약간의 윤문 아닌 내용이 좀 첨가되거나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원에는 파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쭉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양 기초교육이란 개념은 일단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교양교육 하위 영역에 기초교육이란 말 대신에 자유하게 기초문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교양 전체를 교양교육이라고 해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기관 이름이 지금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기 때문에 한국기초교육원의 표준안인데 그게 그냥 대학 교양교육표준 모델 이렇게 되면 기관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내용과 이것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여전히 좀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원래 의도대로 이제 교양과 기초라는 두 파트의 중요성도 여전히 살려놓는 방식으로 일단은 이 문건의 대부분의 그 용어는 교양 기초 교육을 유지를 했습니다. 단 중간중간 그냥 교양 교육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아직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슬쩍 그렇게 쓴 부분이 있는데 혼용할 거냐, 일일이 다 고칠 거냐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긴 한 문제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술이라는 표현도 집어넣고 보편적 통합적 자유교육이라는 말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라는 걸 조금 더 풀어서 초연결 초지등 사회의 다양한 위기의 지속 이런 말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홍성일 선생님이 그 수정안을 만드시면서 사실 판단, 사실 인식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래 안에 조금 약화되어 있어서 객관적 사실 인식을 토대로 하는 부분도 집어넣고, 공동체의 민주주의라는 말도 집어넣어서 이 부분은 원래 있던 내용과 그 8월 달에 보셨던 특히 홍성일 선생님이 제시하셨던 수정안을 TF팀에서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는 못했는데 그와 관련돼 주신 그 의견들 중에서 반영이 되기로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록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양 기초의 목표 부분에서는 우선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가치관 정립 부분을 맨 앞으로, 그는 이제 영역에서도 자유하게 교육을 앞으로 내는 것과 같은 그 정신에서 맨 앞으로 냈고, 거기에 이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 그러니까 사실 인식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나간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8월 달 그 안에서는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신 분이 많아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 이 정도로 표현을 고쳐서 맨 처음에 내걸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어떤 건 통일시켰느냐, 우리가 그동안 보면 두 개가 함께 나올 때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어떤 거는 콤마, 어떤 거는 과 이렇게 한 게 있어서 모두 과로 통일을 했습니다.
바로 통일을 했고, 설명에도 그러면 앞에 거와 뒤에 거, 앞에 거와 뒤에 거 설명이 병렬적으로 나오면서 관계를 이어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고, 단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은 이게 각각 설명하고 이어주기가 좀 힘든 항목이라서 통합적으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영역은 원래 있던 거에서 기초는 기초문해로, 교양은 자유학예로 이렇게 바꿔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은 체험 소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그 이후의 과정을 반영한 주로 어떤 이게 이제 표준 모델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다에 대한 각 주인데, 그 동안의 최근의 과정을 반영한 각 주로 바꿔놨습니다. 자, 목표 해설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의평 이해와 가치관 정립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원래 거는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을 각각 설명하고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라서 그 반복적인 부분은 꼭 필요하지는 않겠다. 또 그게 너무 또 길어서, 그래서 조금 줄였고, 홍성리 선생님의 그 수정안까지 좀 반영해서 조금 줄였고요. 그 다음에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에도 약간의 손을 댔고요. 뭐 특별히 그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라는 표현을 전부 국어로 바꿨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국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을 얘기할 때는 전부 국어로 바꾸고, 외국인이 우리말 얘기할 때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우리말 얘기할 때는 국어로 다 바꿨습니다. 비판적 사고능력, 함정 의사학 능력 함량은 거의 그대로고요. 자,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요게 이제 전에는 융합적 두 개 합쳐져 있었죠. 지난 그 모델을 보시면 융합적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융합적 사고 능력 이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두 개를 항목을 떼고 그 융합적 사고 능력에 대한 설명을, 논란거리가 많지만 일단 그 홍성일 선생님이 주셨던 수정안과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을 반영하고 거기에 약간의 윤문을 통해서 융합적이란 말에 대한 설명을 붙이면서 설명을 하고, 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따로 설명한 다음에 양자의 관계를 잇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도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은 각각을 설명하는 게 좀 힘들어서 원래대로 묶인 방식으로 설명하되 약간의 보충이 이 홍성인 선생님 수정안 중에 일부를 약간 보충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세계 시민 얘기를 첨가됐고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도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번 해는 이 정도까지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또는 수정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자,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교양 기초 교육 과정의 구성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주에 일반 선택, 교양 전공 일반 선택으로 나뉜다는 걸 명기를 했고요. 이건 지난 8월 달에 안에서도 있던 거죠. 그래서 합의 영역을 자유학의 기초문해 체험 소양으로 하고, 아예 취득할 학점이 졸업 학점의 35% 이상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이렇게 박았고, 그런 자유학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교양교육의 설명을 조금 수정하고 자유학의 개념에 맞게 지난번 8월 달에 수정됐던 안에 그 뒤로 또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을 좀 했고요. 그다음 둘째 단락은 원래 있던 안과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수정, 주셨던 안들을 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8월 달에 들어왔던 안, 그 이후에 역시 의견들을 수렴해서 영역별로 균형을 갖춰야 된다 하는 말씀과, 우리가 지난번 정했던 각 영역에서 한 과목씩 3학점 이상씩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표에서는 전부 학문 중심이니까 학자를 집어넣고 자연과학을 이전과는 달리 수리과학과 물질과학, 생명과학 두 파트로 나뉘어서 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주제 중심 자유학의 교육과정 부분은 이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부록입니다. 그 주제 중심적 교육 과정은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더 통합할 수도 있고 주제를 세분화해 분류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예시를 준다라는 방식으로 정했고요. 하나는 지금 전 제목을 똑같이 붙이다 보니까 붙인 건데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원래 있던 그 구분, 원래 있던 구분에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를 우리 손동영 선생님이 주셨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약간 줄여서 원래 구분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걸 붙인 설명을 하나 붙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실 전체에 대한 지적 조망을 갖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썼고 좀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으로부터 세계로 나가는 모델로 주제를 배열한 요거는 윤승윤 선생님께서 해오셨던 건데 그거를 또 하나의 사례로 비슷합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또 사례로 이렇게 드렸고 세 번째는 홍성희 선생님이 학문 분류와 주제 분류를 연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사례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그 사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드리는 걸로 그래서 주제 분류는 사례를 세 가지 예시를 드리는 걸로 부록에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문해교육 부분에는 거의 비슷하게 지난번 설명과 비슷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약간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약간 더 붙였고요. 거의 그 지난번에 있던 버전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구분 이렇게 세부 내용을 할 때 분류를 의사소통 1 국어, 의사소통 2 외국어 및 외국어로서 한국어,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수학 및 양적 추론 이렇게 5개의 파트로 나눴고 컴퓨터 인정 사고는 일단 정보문해 쪽으로 분류하기로 사고가 들어있지만 위에 이 사고가 아니라 정보문해 쪽으로 분류해서 데이터 문해, 디지털 문해와 함께 분류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체험 소양은 일단 현장에서의 그 과다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표를 삭제했고요. 표는 삭제하고 거기 들어있던 항목 중에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항목들은 다 뺐습니다. 빼고 인성 함양이 목표고 세 가지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체험 교육이 들어있다면 그대로 그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급적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최소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까지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교육 목표,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교육 목표 부분의 그 부록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갔는데 이 부록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교육 목표 부분의 부록이 그 전에 길었는데요. 이번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교양 기초교육 강화의 방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교양교육의 목표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양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 목표니까 거의 비슷하게 겹치고 있어서 아예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를 교양교육 목표에 그럼 반영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걸 굳이 반영하려고 들면 기존에 짜여있는 교양교육 목표 부분이 오히려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사실은 반영할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없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삭제가 됐고요. 대신에 교양 기초교육을 요구하는 현대적인 상황 부분은 홍성희 선생님이 주셨던 그 수정안 또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보충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문화 다정보 사회는 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이것도 정보의 유연성과 지식의 확실성에 대한 복합적 교육은 있던 내용을 확대해서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보충이 되고, 규범적 의미의 약화는 있던 내용인데 제목을 좀 바꿨고요. 이 제목이 현대적 상황에 맞는 제목들로 소집 제목들을 바꿨고요. 전공 업무 연계성의 약화 부분은 지난번 안에는 없었는데 추가된 부분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가치 충돌도 팬데믹 얘기까지를 반영해서 전에 일부 있었는데 확대 또는 추가 개념이 된 항목이고요. 민주주의 위기도 전에 단편적으로 있었는데 좀 추가됐고, 과학기술의 영향력 강화 부분도 전에 있던 부분의 일부가 확대돼서 반영이 됐고, 마지막에 결국 자유학의 교육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걸 추구하는 설명은 그 수정안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육의 고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이전 항목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좀 명확하고 짧기 때문에 홍성희 선생님이 주셨던 수정안에 개별 각 나라들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정도 분량으로는 저희가 읽혀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미국이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를 그 정도 분량으로는 교양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건 다음에 더 그 보충해서 다른 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기를 했고, 그래서 요 지난번에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자유교육, 일반교육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약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둘 다 너무 교육 내용과 관련된 쪽이라서 요거 아마 제가 어쩌면 내년에 교기원에서 중요한 그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될지도 모르니까 그때 용어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제너럴 에듀케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해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좀 얘기가 다른 건 제너럴 에듀케이션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어느 시대의 함축을 주로 읽었거나 주로 택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좀 자유교육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단순하게 행정적인 용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두고 있고, 내년에 만약 교기원에서 좀 진행이 되면 그런 프로젝트가 그 결과물을 반영해서 조금 더 자유교육, 일반교육이 더 분명한 구분이 되도록 이해 또는 변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교양교육의 어원의 도입은 그대로 그 자료를 반영해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약간 이제 바꾸고요. 자, 그다음에 많이 보충된 부분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파트인데요. 세 번째 파트는 교양 기초 교과목의 기본 요건 부분이 전에는 좀 간단해져서 그 중에 앞부분 각 영역에 적합한 교과목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교육과정 분류와 유사한 게 많아서 삭제를 하고 기준만 제시하는 걸로 지난번 우리 8월 달에 보셨던 수정안인데 그 부분을 더 보충을 했죠. 의견들을 들어서. 그래서 적극적 기준은 거의 그대로고요. 마지막에 소양 교과목 되어 있던 걸 그냥 맞춰서 교양 교과목으로 하고요. 그리고는 영역별 요건이 그 수정안에 보충되어 있던 부분을 특별히 문제 제기가 안 된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씩 바꿨습니다. 자유학의 교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초문의 교육에 대한 거, 체험 소양 교육에 대한 거. 저희가 윤문팀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손대기 어려워서 기초문의 교육은 그대로 지금 갔는데, 다른 부분은 요건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 기초문의 교육 서술은 현재는 요건 얘기까지는 안 가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여기 지금 전통적인 문해교육, 정보문해교육, 수리 및 과학교육 교과목의 적극적 요건을 아마 적극적 기준을 각 전공 영역별로 전문가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기준에 해당되는 말들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기준까지라고 앞에 자유학의 교육이나 뒤에 체험 소양 교육에 비하면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설명 정도의 상황이라서 세 파트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주셨던 의견을 수렴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극적 기준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하면서 많이 얘기됐던 내용들을 그때 그 수정을 할 수 있던 홍성희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또 나와서 그것까지도 가능하면 반영해서 이거 안 된다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대폭 반영이 됐고요. 이건 수정안에 했던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 윤문팀에서 바꾸기도 어렵고 약간 뭐 좀 붙인 게 있는데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크게 자유학의 교육 쪽은 학술성 빈약한 교과목 안 되고 기초학문 이해 교과목은 안 되고 혹은 제가 괄호를 약간 약화시켰는데 그리고 그 전공 기초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또 기초문해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체험 소양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합의된 내용을 일단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행정적 지원은 이제 기관이라는 걸 조직 및 거버넌스로 바꿨고 재정이란 말이 없던 걸 재정을 포함시켜서 재정 및 시설로 바꿨고 여기 이제 가나다라였던 걸 지금 현재는 그냥 서술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다라면 약간 병렬적이어야 되는데 앞에 걸 뒤에가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 그래서 그 조직 및 거버넌스에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 그 교수 임명을 대학이나 학과를 국한시키는 학칙 때문에 교양기초교육 담당 전임 교수 임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부분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신 의견에 있어서 반영을 시켰고요. 재정 및 시설은 이제 재정에 대한 걸 원칙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시설도 담당 기관이 독자적인 건물, 강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는 학생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교수자 부분은 전에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시니어 교수의 활용만이 아니라 그 교양교육 전담 교원, 전임 교원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자 부분에 부록을 저희가 붙였는데요. 이 부록이 원래 수정안에 있던 건데 기관에 대한 부록은 본문으로 반영해서 집어넣고 교수자 부록은 살렸습니다. 살리고 약간 바꿨는데요. 신분 안정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상황으로 볼 때 교양 기초교육의 교수자원 배분이 더 많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학부 교육의 40% 내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부록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교과 수업은 거의 그대로고요. 그 뒷부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약간의 변화 있고 그 교강사 운영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확하게 마련해라라는 걸 집어넣었고요. 교강사에 대한 연구지 복지반이 아닌 연구지원을 명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학사지도였는데 기타로 해서 학사지도, 교육상담지도 등의 제도 운영이라는 걸 그대로 수정을 받아들여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다에 대해서 제가 뭐 보시면 알 건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니까 한번 쭉 그 일별해 드렸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